네, 자가발전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1부에서 사실 이 호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예. 집. 저는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그 한번 힐튼 호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예. 무조건 하룻밤에 잠을 3만 원 이상 쓰지 않았어요, 한화로. 그러니까 저는 3만 원 이하로만 잤었어요, 항상. 네. 길에서도 잤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방송에서 우리 얘기 안 했나? 제가 스페인 여행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예. 스페인 무전 여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유럽 전역 무전 여행인데 스페인이 너무 좋아서 스페인에 눌러 앉았거든요. 예. 스페인 무전 여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길에서 자는 게 저는 매일 있었어요. 안전해요? 아니요, 안 안전하죠. 살아있는 게 용하구나. 아니, 경찰이 와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경찰이 걱정돼서 날 데려가요. 그리고서 경찰이 자기 그 유치장 안에 재운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내보내고 막 이랬는데 뭐 숲속에서 불도 피우고 자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지. 어글리 코리안. 네. 아니야, 불 피울 수 있는 곳이야. 아, 국립공원 같은데 아니었어. 아. 어쨌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른 그 꼭 도시 그렇게 노숙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숙소에 비싼 돈을 들이는 게 너무 아까웠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숙소를 하룻밤에 뭐 15,000원 막 2만 원 이렇게 잤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호텔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뭐 처음 방송 초기에 나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네. 나중에 알게 됐고 되게 참신한 경험이었단 말이죠. 네. 저는 보통 그렇게 돌아다녔었는데 2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에어비앤비 써보신 분 계세요? 저요. 다 써봤네. 난 안 써봤는데. 나 알아만 보다가 네. 에어비앤비도 사실 생각보다 싸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같은 비용으로 비슷한 따지면 비용에서는 네, 싼 더 편이죠. 좋은 데서 잘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역 같은 데 가까운 데서도 잘 수 있고. 아왕드는 어떤데 경험한 거 한 개만 풀어봐요. 저 일본에서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로 갔다 왔는데 도쿄에요. 네, 도쿄에서요. 얼마 줬어요? 4박인가 3박인가 해서 한 네. 20 몇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3, 4일을 통으로 그럼 집을 빌렸었어요? 네, 집을 통으로 빌렸는데 역이랑 더 좋다. 가깝고 저는 그 주인을 직접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주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그 주인은 그냥 집 빌려주고 거기 임대하는 그 관리자 같은 걸 준다고. 네, 근데 그 열쇠를 어디서 받나 했더니 네. 그냥 그 편지함에 넣어놨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집을 치우고서 거기다 넣어놨다는 건가 네. 보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만나면 줘야지 이러고 네. 한국 김을 사갔어요. 일본 사람들 한국 선물 김. 주려고. 진짜 친구 집 가는 건 줄 네, 알고. 진짜 설레면서 설렌다 이런 만나면 줘야지 여행 이랬는데 정보라도 더 달라고 하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에어비앤비 채팅으로만 계속 뭐 어디가 맛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마지막에 뭐 그 선물 놓고 왔으니까 청소할 때 가져가. 이제 딴 사람이 가져간다. 그 청소 대행 업체가 한단 말이야. 대행 업체. 심으룩. 우리 김줄게 일로 와봐. 이거 아무튼. 뭐야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이거 네네. 청소해주는 알바 같은 거 있어요. 맞아요. 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프리랜서로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해도 되고. 예. 네. 그 정보가 와요. 지금 지금 에어비앤비 하고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치워라. 그럼 몇 시간 내에 거기 가서 치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한 건당 얼마씩으로 주더라고. 해볼까 생각 중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아요. 어쨌든. 좋게 기억하시는군요. 네. 긍정 씨는? 네. 긍정 씨는? 저는 제가 좋게 기억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긍정 씨는 써봐 네. 어떤 기억이냐고. 저는 일본 갔을 때 썼는데 그때 다다미 방을 빌렸어요. 다다미 방이 그 침대 없는 방이라는 얘기를 아닌가? 다락방? 그 있잖아. 아니야. 일본 다다미 방은 특유의 일본 특유의 그 장판 이렇게 같은 거. 깔려져 있는 거 있어. 대나무 장판 같은 네. 게 나 열리는데. 이제 일본 느낌 좀 이렇게 받아보고 싶어서 글로 갔지. 네네네. 그래서 되게 좁아 안 좋아. 허리 아파. 그리고 거기가 거기도 이제 민 실장이 말한 것처럼 관리인이 있는데 네네. 뭐 대학원생이 여성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상주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분은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관리를 하시는 살고 거예요. 있는 네. 거였어요. 그리고 위층에는 또 네. 다른 여행객들이 있고 전 방만 빌린 거예요. 참 에어비앤비도 방 빌리는 게 있고 집 빌리는 게 있고 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집을 빌렸던 거고 긍정이는 그건 얼마 정도 비용은? 그거 이틀에 15만 원인가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 다다미 좋은- 방이라니까. 뭐야 다다미 방이 보통은 더 싸. 바보야. 나는 팅이 맞은겨? 아니 집 전체를 빌렸는데 3박에 20만 원 냈다고. 그리고 엄청 좋았어 집이. 너는 이틀에 아니 도쿄 중심부였어요? 네, 그 저기 시부야 바로 옆이었어요. 나 신주쿠 옆에. 뭐야 눈탱이 맞기 좋은 곳에 갔네.
한쪽 눈이 안 보여. 뭐 좋습니다. 어쨌든 에어비앤비의 단점을 지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예를 한번 눈앞에서 봤네요. 네,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의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가격을 빌려주는 사람이 일단 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상한선이 되게 들쑥날쑥한 게 좀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 집의 좋은 첫 가격을 산정하는 요소 중에 이제 집이 얼마나 좋은가, 네. 뭐 역세권인가 이런 것들을 따질 텐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지만 그 집을 소유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내 새끼가 다 이뻐 보이거든. 왜 그러잖아. 부동산 전에 직방 다방할 때도 역에서 5분 거리, 막 전력 질주해야 5분 거리 아니지. 날아서 직선거리로 헬기 타고 5분 거리. 이런 것들이 있듯이 네. 그렇게 보니까 이게 가격 상한선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예. 네. 같아요.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자세히 모르는 분들 계실 테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네. 에어비앤비가 뭔지 또 아까 말했지만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해드리면 2008년에 시작된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숙박 공유 서비스예요. 그쵸. 예, 호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 가서 묵게 되는데 네네. 호텔 말고 현지인의 집에서 진짜 여행을 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현지인들이 빌려주는 원래 생활하던 그 집에서 네. 내가 집을 돈을 내고 네.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좋다. 그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로 어떻게 보면 그 뭐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공유경제라는 게 표본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네. 한국에서도 이것저것 좀 비슷한 거 하고 있더만. 코자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다 등록해도 비슷한 서비스를 받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세계 최대기도 하고 여기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죠. 그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여기가 얼마나 크냐면 네. 얼마 전에 200억 달러로 기업 가치가 평가를 받았는데 호텔 체인 중에 1위가 힐튼이에요. 네. 힐튼이 아 그래요? 219억. 그러니까 20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네. 네. 2위가 메리어트인데 거긴 150억밖에 안 돼. 아 진짜. 3위는 하얏트고 거긴 한 네. 80억. 음. 그러니까 이게 80억 달러죠. 그렇죠. 아, 네. 80억 원은 따위는 안 되고. 따위를. 하여튼 그 정도인데 뭐 200억이면 네. 지금 한 20조, 22조 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사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진짜로 공유 경제가 훨씬 더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남는 장사죠. 그렇죠. 운영하는 거에 대해 들어가는 정신적인 소모도 없을 테고 그렇죠. 사건 사고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걸 테니까. 이 에어비앤비 이름이 네. 유래가 뭐냐면 네.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아 내가 에어 매트리스랑 아침 저만 제공해 줄 갖고 테니까 가면- 네. 와서 자.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막 집도 그러니까요. 빌려주고. 네. 난 B&B 그 옛날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얘기하는 거. 이게 왜 B&B가 뭔가 했네. 이게 그 사실 공유 경제로 대부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우치 서핑이라는 사이트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거의 2000년도 초반 2002년 네. 2003년 이때부터 있었어요. 네. 카우치 서핑은 더 됐을 수도 있고 나도 정확히 시작 날짜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고 있었으니까 전 그 아까 말한 스페인 무전 여행을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나이가 많으시군요. 네, 저는 할배입니다. 그 카우치 서핑을 보고 있었는데 예. 카우치 서핑도 비슷해요. 에어 블랙버 뭐라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아니 그거 뭐 베드앤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아니, 에어베드 앤 블랙버스트. 예. 카우치 서핑도 비슷한데 카우치가 뭔가요? 영어 잘하는 영문학 박사님. 쇼파? 네, 쇼파입니다. 예. 카우치는 쇼파고 서핑이라는 게 그 물 타고 다니는 서핑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파도 타기 같은 그렇죠. 거처럼 넘나든다는 건데 소파를 넘나든다는 건데 비슷해요. 내가 이제 빌려주겠다는 거지. 우리 집에 있는 소파 하나를. 예. 방은 내 건데 소파를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자라라는 거고 이 카우치 서핑은 유료 지금 말씀드린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 완전히 무료로 운영되는 서비스예요. 예약하는데 돈이 들어선 안 돼요. 규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룰이에요. 어떻게 물론 유지돼요 그럼? 암암리 할 수도 있는데 카우치 서핑 자체는 그 어떤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그 비영리 같은 거예요? .org예요. 뒤에 그냥 도메인이. 게시판이 같은 건가? 그런 셈이죠. 카우치 서핑 .org라니까. 비영리구나. 비영리도 한 사회적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을 창출은 하긴 하겠죠. 예. 근데 유지를 하려면 해야 네, 되니까.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영리 목적이 아니다. 저 이거죠?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도네이션으로만 음. 운영이 됐었거든요. 도네이션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제 아이콘에 로고를 달아줘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도네이터. 나한테 돈을 줬다는 건 이 카우치 서핑이란 문화 자체를 존중한다라는 뜻으로 걔네들이 받아들여서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히 웃고 있어. 그러니까 웃기긴 한데. 이게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카우치 서핑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핵심 정리해서 이 용도를 말해주자면 제가 제 프로필을 페이지를 하나가 생겨요. 예. 그럼 제 프로필에 내가 그러니까 숙박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행을 어딜 갔다 왔고 네. 어디서 태어나서 내 삶의 모토가 뭐고 내 인생의 비전이 뭐며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여행을 다니는지에 대해서 써놔요. 거기다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뭘 공부했고 다 아주 디테일하게 써요. 잘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고 예. 내가 나를 만나면 너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안 랭귀지랑 뭐 포엠이랑 이런 것들도 써놓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써놔요. 그리고 네. 내가 언어를 어디 언어를 할 수 있는지도 써놓고요. 그런 걸 써놓고 사진들도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해놔요. 여행 갔다 온 거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여행 갈 곳에 있는 곳에 카우치 서핑을 돌리면 그 여행 갈 지역에 우리 집에서 자도 된다. 우리 집에서 잘 때는 뭐 방이 하나의 방을 같이 자는 거다. 아니면 다른 각 방을 쓸 수 있다. 네. 아니면 집 전체를 그냥 빌려줄 수도 있다. 그리고 잠은 못 자지만 연락한다면 커피나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 거 페이지에서 설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정리돼서 나와요 거기에.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상태만 바꿔놓으면 그걸 매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여행을 갈 건데 돌려봤더니 예. 이 재워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이만큼 나왔어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한 번씩 컨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 너랑 그 사람도 그 프로필 페이지에 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철학이 뭐고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고 그렇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뭐다. 그럼 네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국 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날 재워주지 않을래? 라고 하면 이제 허락을 하면 그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 교류가 엄청나겠네요. 네,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대신에 그게 이제 처음에 장점은 내가 집을 빌려줬을 때 오는 메리트는요. 예. 네.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우리 집을 빌려줬어. 프랑스인이. 네. 그럼 의무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 집이 어땠고 그 사람이 어땠는지. 집이 네. 어땠지가 아니라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뭐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고 뭐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날 불편하게 했다. 네. 내 여정에서 좀 아쉬웠던 게 있다. 예.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저도 남겨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를 손님으로 데려간 사람도 이 사람이 잘 때 뭐 코를 골더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남겨요. 서로 리뷰를 하는 거군요. 네, 서로 리뷰를 해요. 근데 약간 좀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남기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진짜 불편한 게 있으면 걷다 남기죠. 다시 볼 생각 없이. 그럼 그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다 공개되어 있어요. 무조건 공개되는 네, 거예요? 무조건 공개해요. 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프랑스에서 집을 빌려주던 그 사람이 네. 한국에 여행을 오려고 해요. 근데 카우치 서핑을 막 보냈어요. 다른 한국에서 집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긍정 씨가 그 초대를 신청을 받았을 때 그 프로필을 봤더니 이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호평이 있고 한국인들이랑 많이 만나봤어. 그 만나본 사람을 프로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건너가서 보면은 한국인들하고 많이 만났고 이 사람이 만나서 노는 사람들조차도 나랑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더 쉽게 오케이가 떨어지겠죠. 우리 집에 오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많이 빌려준 만큼 딴 데서도 많이 얻어서 잘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은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음악 쪽으로 적어 놓으셨거나 아니면 뭐 네, 음악 쪽, 문화예술 기획 쪽, 뭐 문화 쪽 이런 것들. 근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코딩 그런 거밖에 없는데 디자인. 그런 거 적어도 되나? 있어요. 써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재밌겠다. 한국에 근데 이제 보통은 여행이라는 컨셉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네. 예.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이 그거고 원하면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나는 너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다 항목에다가는 한국에서 많이 쓰는 예를 들면 소카 같은 걸 어떻게 쓰는지 알려준다던가 네. 맛집 서비스를 한국의 맛집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준다던가 이런 걸 알려주겠다고 하면은 네. 더 많은 컨택이 오겠죠. 네. 뭐 PHP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하면 안 오겠네. 그러면은 그게 오지마. 물음표 파이썬 가능합니다. 잘 수 있는데 보통 카우치 서핑이라고 해도 진짜 침대를 주거든요. 아니면 변형식 소파를 주던가. 네네. 근데 이제 진짜 개발자들 자는 침대를 라꾸라꾸해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여행이야? 그냥 한국에서도 그렇게 자는데. 거기다 써놓는 거지. You can sleep 라꾸라꾸 이렇게 써놓는 거지. You can coding in 라꾸라꾸. 코딩인 라꾸라꾸야. 어쨌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이걸 이용해서 아까 네. 그 무전 여행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긍정 씨가 뭐 길에서 잤냐라고 했을 때 네. 길에서 잔 날도 많죠 물론. 근데 이 카우치 서핑이 안 됐을 때는. 네. 근데 카우치 서핑이 매칭이 되면 그 사람을
집에 가서 잔 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그쪽 지역의 현지인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쪽 현지인들한테 내 여행 컨셉 말해주고 자고 이랬는데 네. 그래서 돌아왔더니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가 생겼더라고요. 여행을 끝내고 났더니.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라는 게 참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네. 진작부터 나왔어야 될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공유경제 이런 게 공유경제죠. 그죠? 그렇죠. 공유경제가 네. 원래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를 하잖아요. 네네. 뭐 노트북을 사면 내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은 실장한테 이걸 팔 때는 이 네.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네. 보상을 받죠. 제가 돈을. 그렇죠. 완전히 넘겨주는 예. 거니까. 근데 이제 공유경제는 소유의 개념을 떠나서 이걸 대여해주고 네. 내가 차용해서 쓰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런 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경제랑 다른 거죠. 왜 그러세요? 또 여기 아왕드는 오늘만 사시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사람마다 판매자, 구매자마다 바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P2P로 연결이 돼요. person to person.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로 연결이 예. 되는 게죠. 근데 P2P를 기초로 하게 되면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직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는. 맞아요. 미리 따로 연락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반이 다 무선 인터넷, 뭐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네네. 웹 서비스 이걸 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인터넷 인프라가 빨라졌기 때문에 공유경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만 가능한 서비스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에어비앤비 아까부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생각했던 건데 저는 사실은 그 카우치 서핑을 쓰면서 직접 쓰면서 에어비앤비나 카우치 서핑이랑 똑같잖아요. 다만 그렇죠. 금액을 공유하고 문화 공유가 빠진 거죠. 돈을 그렇죠. 공유하고. 그렇게 된 에어비앤비는 네. 숙박비를 지불하느냐. 네. 그렇죠. 200억 달러고 카우치 서핑은 비영리인 것도 네. 있죠. 완전 비영리는 아니겠지. 몰라 나도 또 카우치 서핑에서 연락 올라. 부영 우리 돈 버는데 이렇게 연락 올라. 근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카우치 서핑을 하면서도 예. 그러니까 그 금전이 오가지 않는 카우치 서핑이었기 때문일지 몰라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진짜 나쁜 놈이지만 예. 내가 진짜 여정이 힘들고 돈이 없어서 뭐 그 재워준 놈 집에서 뭘 갖고 나왔어. 장발장처럼. 나왔다는 건 아니죠. 아니 나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은촛대 이런 거. 은초대를 갖고 나왔다 쳐. 은초대를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할 때 문득 이제 그 친구랑 밥을 먹다가 이제 되게 진짜 완전 거의 친구가 됐어요. 네. 2주각씩 매일 붙여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친구가 된 거죠. 그랬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평일이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되잖아. 네. 그 친구는. 그래서 네. 출근하는데 나 어떡하지? 그럼 너 출근 전에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키를 제가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출근 전에 내가 나가고 네가 돌아온 다음에 내가 돌아올게 같은 식으로 보통은 하거든요. 예. 네네. 이제 불편을 덜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쿨하게 그냥 키를 주더라고요. 하나를. 이거 갖고 왔다 갔다 하라고 편하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날 믿었다는 거에 감명을 받긴 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입장을 바꿔서 네. 은 실장이 키를 줬을 때 누가 네,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 친구들한테 나 이거 이제 해볼 거다.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이제 걔가 건반 들고 가면 어떡할래. 뭘 믿고. 기타 들고 가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생각하는 게 좀 웃긴 걸 수도 있지만 네. 믿고 하는 게 더 미덕이지만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전문 숙박업소가 아니라 일반인 집을 빌려주다 보니까 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우치 서핑은 적어도 내가 훔쳐가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코멘트를 달겠지만 네. 에어비앤비는 완벽하게 그냥 검증되지 않은 손님인 거잖아 그냥. 그렇죠. 네. 그 에어비앤비는 그것 때문에 핫라인이 24시간 운영 중이라서 언제든 통화 콜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어 되나 콜센터? 에어비앤비요? 돼요. 진짜요? 한라인이 있구나. 네. 우리나라보다 낫네. 에어비앤비가 네. 이 호스트를 굉장히 감싸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집 빌려준 사람을 감싸준다는 네, 게스트 거죠. 말고 하긴 에어비앤비한테 있어서 고객이 진정한 고객은 집 빌려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뭐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뭐 게스트가 와서 물건을 부신다든지 뭘 갖고 훔쳐갔어요. 집을 다 때려 부쉈어. 불 질러놓고 도망간 거야. 이런 그러면은 불질러실 에어비앤비에서 생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1억 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1억까지. 예. 그 이제 물론 뭐 없어지고 하면 게스트랑 먼저 합의를 보고 안 되면 연락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먼저죠. 예.
그리고 없어졌다는 걸 뭐 증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돼. 예, 뭐 증명할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네네네. 1억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고 호스트들한테. 그렇죠. 게스트 입장에서는 네. 본인 인증 같은 걸 넣어서 뭐 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증 같은 네. 정부 발행된 네네네. 신분증 네네. 네. 이런 걸 업로드해서 본인의 안전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거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들한테 네. 화재 경보기 이런 걸 그냥 무료로 배포했어요. 아 그냥 이걸 더 네. 호텔과 비슷한 그 등급을 맞추기 네, 위해서. 안전하게 해주려고. 안전하게 게스트 맞추기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쵸. 호스트도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게스트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험제도 이런 제도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어디서 많이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제 지인의 지인, 그러니까 네. 저 건너 아는 분이 자기 미국에 얘기죠 보통 이렇게. 저는 미국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예. 미국 집에서 네. 그 큰 2층 집을 빌렸대요. 네네. 근데 에어비앤비로? 네. 근데 이제 와 좋다 이러고 이제 다음 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네. 집에 있던 노트북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 맥북이 한 10대가 있었는데 그 다 사라졌대요. 어떻게? 우르르 간 네, 거예요. 우르르 갔는데 네네네. 그래서 엄청나다. 근데 아무것도 보상 못 받았대요. 집이랑도 못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했대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반대로 네. 집에 있는 게 없어지면 보상을 해주는데. 네. 그래서 집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어비앤비가 좀 취약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좋던데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게스트한테 여행자 보험 전혀 없고요. 그냥 네. 거기 가이드에 써 있어요.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여행자 보험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보험사가 있으니까 니네들은 그거 들어라 같은 건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많네요. 이게 그 아까 2부 넘어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호스텔이랑 이런 것도 얘기를 뭐 나누려고 생각하지만 호스텔은 뭐 별거 없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 예약 사이트들 많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주로 그런 호스텔이나 저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예를 들어 도미토리에서 자는데 물건이 없어졌어. 네. 그럼 사실상 보상받는 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도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그게 실제로 어떤 호텔급의 서비스나 보호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니까 법률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공유 경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아직 우리 법 제도가 그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맞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가끔 어떤 법률에서는 네가 넘겨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예.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네. 호스트는 제한적이지만 게스트는 제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또 있는 거죠. 합리적 생각해 보면 네, 그게 그거 맞는 것 다 같기도 보상해 하고. 줄 수는 없는 것도 맞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원래 여행 나갈 때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좀 베이스로 깔고 네. 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네, 얼마던가요? 뭐 싼 거는 10,000원대도 있고요. 만 원보다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들고 네.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들어요. 전 항상 누가 나를 털어가겠어요. 의지 같은 털어가야 사람. 없지. 노트북 한 대 정도밖에 네. 없지. 적선은 해줄 수 있어도 돈을 얻을 수는 있어도 가져가진 않는다는 거지. 여행자 보험이 비싼 건 30만 원 막 이래요. 그럼 그걸로 더 보호 케이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요. 범위가 어. 넓어지니까. 근데 뭐 싼 거 해도 기본 보상은 다 되잖아요. 네, 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정도는 되고 그렇게 네. 비싼 것들은 이제 장비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예. 일적으로 나가시는 네, 분들은 아예 들고 비즈니스로 나가죠. 나갈 때. 네. 뭐 그렇습니다. 에어비앤비 자체는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에어비앤비를 쓴다는 거 자체가 그 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참신한 그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공유경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약간 위배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그 숙박업이라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예. 숙박업 법률이 있어서 제가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법을 또 이렇게 싹 봤더니 예, 원래 숙박업에는 엄밀하게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맞아요.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뭐 숙소당 방당 뭐 샤워할 수 있는 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뭐 로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몇 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위배하고 그냥 재우는 거잖아요. 그게 다 맞아요. 있어야 네,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주죠. 숙박 그쵸. 장소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재워주는 걸 일종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위법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진 않는 행위인 거잖아요. 위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세금 안 내고 그냥 벌어먹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네.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쵸. 또 이 숙박업에 관련된 게 네. 각 나라 뭐 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잖아요. 뭐 서울, 경상도 네. 뭐 이런 지역마다 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보면 네. 호스트들한테
너는 지금 넌 대한민국 서울이구나. 제가 서울에서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그럼 너네는 공중위생관리법이랑 관광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뭐 이런 그걸 거 보여줘요. 자기들이 정리해서. 거기로 연결을 시켜줘요. 너 서울에서는 이 법들을 지켜야 되니까 집 빌려주는 사람한테. 집 호스트가 빌려주는 되는 과정에서 그걸 아. 알려줘요. 뭐 공중위생관리법에 이거는. 통해서 뭐 너네 커튼은 뭐 불연성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커튼이 근데 잘 사실 그걸 실제로 검증하지 않아도 네.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만 하고 왜냐면 그걸 검사해줄 수기에는 검사를 안 해요. 검사를 해줄 수는 없지 사실은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우린 이런 가이드를 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나름 거고. 최선의 그냥 책임 회피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카우치 서핑을 쓰면서도 이렇게 아쉬웠었는데 좀 답답하고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걸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는 돈을 냈는데 혹은 너는 돈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민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비앤비 자체를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버 때도 그랬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법이 뒤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재밌는 게 제가 이거 농담으로 그러니까 농담은 아니고 약간 반진지성으로 제가 이거 해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어비앤비요? 네. 카우치 서핑이랑? 카우치 서핑 겸할 거니까. 그러니까 카우치 서핑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에어비앤비로 와서 잘하는 식으로 하려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시는요. 아까 말했듯이 서울시는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갖고 아까 코자자라고 서울시 그 민박 그 집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코자자가 맞나 모르겠어요 이름이. 근데 아무튼 서울시에도 그 집 에어비앤비와 동일한 서비스를 해주는 서울시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서울시가 하려면 구색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조례에 올라간 도시 민박 사업법이라는 걸 지들이 만들어서 그 이미 법률로 다 만들어놨어요. 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이것만 지키면 대신 더 가벼워져 있죠. 그래서 소화기만 갖다 놓으면 되고 뭐 불타는 거 좀 없애야 되고 이러면은 바로 할 수 있게 또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서울시 자체가 공유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한데 덕분에 에어비앤비나 이런 애들이 더 편하게 서울시는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뭐 이걸로 인해서 서울시가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더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바뀌면 찬성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 법이 우리나라 법은 특히 더 잘 안 바뀌는 거다 보니까 쉽게 타협점을 안 찾아주잖아요. 또 높으신 양반들이. 맞죠. 안 되면 안 돼 버리니까.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이게 법을 바꾸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 도장만 찍으면 돼. 출근만 하면 돼. 걔네 월급으로 다 나가고 있어 이미. 그 배지 다시는 배지 값으로 다 나가고 있다니까. 저희 자가발전은 정치적 의견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창을 듭시다. 농민봉기 같은 거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뭐야 에어비앤비가 정식적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그런 뭐 법률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해결이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아쉬운 게 에어비앤비 우리나라 사이트 우리나라를 검색하면 모텔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모텔들이 등록을 해놓으니까. 모텔이나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미 숙박업소로 등록이 돼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용이 이제 약간 물을 흐리는 정도의 비용까지 올라가니까 저렴해서요? 아니요. 비싸서. 에어비앤비 자체의 목적을 좀 흐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집을 빌려줄 건데 시세를 보기 위해서 우리 집 주변을 찾아봤더니 모텔들이랑 이런 시세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굳이 사이트캡을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에어비앤비 들어가면 내가 호스트가 되고 싶을 때 내 위치를 찍어보면 그 주변 시세가 나오나 보죠. 내 주변 시세랑 이걸 예약 정도를 기준으로 네가 지금 팔면 어느 정도를 한 달에 벌 수 있는지 산정을 해줘요. 어떻게든 호스트를 끌어올 수 있게. 미래다 미래.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의 주 고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 아까 사진 찍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집 안에. 그 안에 홍보하는 사진 전문 촬영을 또 무료로 얘네가 찍어줘요. 신청하면. 제가 아는 분 지인이 그 에어비앤비를 입사를 준비하신 적이 있어요. 홍콩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요? 홍콩 본사예요? 네, 헤드쿼터가 아시아인가? 아무튼 홍콩에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시려고 이제 좀 찾아본 적이 있대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에어비앤비를 한 달에 몇 번 이상 그 일을 직원은 그냥 무료로 묵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좋다. 대신 가서 실제 이 집이 얼마나 되는지 공신력 있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좋지.
그래서 에어비앤비 근데 비행기는 각자 아니요 비행기 값도 지원해줘요. 헐 후덜덜. 네, 그 직원들은 좋더라고. 200억 달러짜리 기업에서 그지 뭐 그거 뭐 조깅 쪼가리일 뿐이지. 타면 타는 거지 같은. 아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네. 은 실장이 말했던 세금 문제 네네. 그것도 문제가 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아까부터 문제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법률적인 거야 불 안 나게 자기가 옆에서 지키면 되는 거고 불 날 걸 없애면 되는 거고 좀 애매한 네. 게 뭐냐면 원래 이런 숙박업소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숙박업소를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자발적으로 네.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거기 써 있어요? 네. 아 써 있어요? 아 실제로 이게 문제가 네네. 돼서 미국에서 몇몇 주에서는 에어비앤비에서 직접 세금을 내줘요. 진짜요? 예. 에어비앤비에서 직접 내주는데 네네. 하여튼 자발적으로 원래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안 내니까 탈세가 되는 거야. 뭔 죄야 에어비앤비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가 좀 적극적으로 세금을 지들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사실은 그 구매 비용에 텍스를 아예 넣어버리면 사실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텍스를 떼고 건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주인한테.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에어비앤비에서 다 비용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 긍정 씨 말한 대로 나라마다 법률이 애매하게 다르니까 맞아요. 그걸 다 처리하기가 인력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몇 개 주만 지금 네. 주요주 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만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렇게 세금 해줘야지. 내주는 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럼 애매한 게 아까 말했듯이 모텔이나 이쪽은 이미 세금 처리를 하고 있는 네. 그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옵션 주면 되잖아요. 뭐. 등록이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하겠지.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20억 이게 달러? 탈세가 되니까 네. 에어비앤비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현금 받는 거구나. 그러네. 현금 받는 장사가 되는 거구나. 이게 돈을 어떻게 내냐면 네. 내가 돈을 입금하면 에어비앤비에 입금을 하고 그럼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다가 입금해 주잖아요. 네, 내가 체크인하고 24시간 뒤에 호스트한테 돈이 들어가요. 그럼 에스크로네. 모텔 같은 경우 우리나라 모텔이나 이런 데서는 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 현금 결제를 받는 거고 그렇죠. 원래는 그럼 좀 더 싸게 해줘야지 맞는 거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불법이지만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더 싸게 올려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맞춰서 시세를 올리니까 굳이 네, 쌀 뭐.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음. 그럼 진짜 이게 우리나라 모텔 문화가 완전히 여기 다 침투하면 진짜 독이겠네요. 그냥 그럴 모텔 예약 수도 있죠. 사이트일 거 아니야. 이미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가 좀 많이 흐려져 있어요. 아까도 그쵸. 말씀드렸지만. 저기 진짜 에어비앤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우리는 같아요. 진짜 에어비앤비 하려면 네. 또 서울시에서 서울스테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 코자자가 아니라 서울스테이였어. 서울스테이요. 네. 그거 가면 코자자는 뭐 뭐였어? 민박이나 한옥집 이런 거 진짜 한국 문화 이런 거 볼 수 있는 데로 가니까 네. 이거 들으시는 외국인 분들은 영어로 해주세요. 땡큐. 땡큐. 서울 투 스테이 플리즈. 근데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을 좀 세금 문제가 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를 말하는데 네네. 찬성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 문제는 있지만 네. 이걸로 인해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관광 수입이 관광 들어간다. 수입이 그렇죠. 이 늘어난다. 지역 경제가 결국에 넓게 보면 파이가 커지는 건데 음. 이거에 대한 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금지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아망드 말대로 금지할 수는 없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 법이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광화문에 가. 그럼 다 모이자 광화문에서. 축창을 듭시다. 폭력 시위는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여튼 그래요. 에어비앤비가 참 뭐 문제가 많죠. 예. 근데 그 문제가 긍정적인 문제가 꽤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은 해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네. 법률이 바뀐다면 사실 바뀌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서비스죠. 이건 다른 음. 서비스들과 다르게. 그리고 뭐 좀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그 모텔이나 이런 것들도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니까 다 받겠지만은 약간 걸러주면은 더 좋죠. 오히려 더 그렇죠. 많은 호스트가 생기지 않을까. 더 진짜 문화적인 호스트가 교류를 생기니까. 얘네도 만약에 꾀하고 있다면 네네. 그런 건 걸러주는 게 맞죠. 걸러주는 게 맞죠. 맞죠. 카우치 서핑에서는 때려 죽여도 찾을 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음.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네. 저도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호텔을 예약할 거를 네, 에어비앤비로 에어비앤비로. 예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호텔 측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한 그 클래스가 높은 호텔들은 사실 아웃 오브 안중일 테고. 아예. 그렇죠. 왜냐면 모텔이나 다름없는 그냥 경쟁자로도 안 보고 있는 곳들일 테니까. 네. 근데 다만 저가형 호텔들은 좀 영향이 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말씀하신 네. 그 규모가 큰 호텔들은 오히려 반겨요.
에어비앤비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덕분에 그 산업이 커지면 네. 결국에 호텔 쓸 사람은 써요. 그리고 이거 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일주일 여정에서 이틀 앞에 이틀 호텔 갔다가 딴 데 갔다가 네. 뒤에 이틀 호텔 갔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딴 데가 뭐 멀리 가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부족해서 네. 그 주변에 호스텔이나 이런 데를 쓴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에어비앤비로 자는 일주일 동안 있는 관광객 중에 일주일 중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날 하루 정도는 근처에 비싼 호텔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호텔 입장에서는 더 반길 수도 있는 거겠네요. 완전 갭차가 나면요. 그렇죠. 호텔이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가 네. 그 숙박으로 돈을 버는 구조보다 큰 호텔의 경우 네네. 면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관광인들이 많으면 네.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 지역에 관광객이 많으면 이득이 되는 네. 거죠. 관광인이구나. 아니 관광객이구나. 그러니까 관광인이라니. 외계인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나라는 이미 뭐 저기까지 그 모텔들이 이 모텔이라는 게 결국에 그 저가형 호텔, 예. 저가형 숙박업소인 거죠. 이런 데들이 이미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안 하는 애매한 호텔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호텔이긴 호텔인데 그 에어비앤비에 올릴 수는 없는 그냥 자기들은 호텔이긴 호텔이라서 올리진 않는데 예. 사실은 가격은 에어비앤비보다 오히려 더 비슷하거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독익이 되긴 할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들이 아쉬우면 뭐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알바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편한 것만 찾았으면 되는 거지. 맞아. 싼 거. 네, 싸고 좋은 거. 비싼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박 얘기도 잠깐 해야 되나요? 민박 얘기 뭐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민박에서 주물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인 민박이랑 해외 나갈 때 한인 민박이랑 좀 잤었는데 안 좋은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오히려 안 자요. 그게 민박이라 안 좋은 거예요? 두 가지 다 교집합인 것 같아요. 민박 중에서도 한인이라 안 좋은 거랑 한인 민박이라서 더 싫은 이유도 있고 극혐이구나.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예. 문제점 사항을 많이 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일본에 가서 한인 민박 초창기에 일본 이제 그 여정 문화나 이런 걸 모를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원래 스페인에서 노숙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일본에 가면서 이제 숙소라는 걸 잡아야 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그냥 일본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옵션이 있고 네. 한인 민박이란 호텔 옵션인데 가격이 예. 비슷해요. 예. 그럼 긍정 씨 뭐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인 민박이 더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인 민박에서 한국 밥 주지. 네. 그리고 한식 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주지. 말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여행에 대한 정보도 받고 음. 생각하고 갔는데 그리고 금액이 똑같아요. 비즈니스 예. 호텔이랑. 근데 들어갔더니 뭔가 그 옛날에 무슨 그런 뭐 조선족들 밀입국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조선족들 이렇게 잠깐 중간 숙소 같은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뭔지 느낌 몰라? 아니 뭔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느낌적인 느낌 있어. 네네네. 어둡고 쥐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 시선에서 안 보이는 지하에 숨겨져 있고 막 이런 거. 그리고 2층 침대가 꽉 차 있고. 지금 우리 팟빵 스튜디오가 한 몇 평 정도 될까? 한 2평? 2평? 2평 3평? 네, 2평 3평 되는데 이런 곳에 그 2층 침대가 한 2개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닭장이네. 들어가서 눕기만 해야 되는 어. 거예요. 그런 곳이 있고 가운데 그 사진에서 제일 좋아 보이던 그 강원은 마루 같은 곳인데 일반 예. 가정집을 대부분 개조해서 쓴단 말이에요. 예. 네. 일단 첫째로는 법률적인 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도둑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화재 문제도 정말 위험해요. 그게 다 나무로 된 2층 침대인데 누구 한 명이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지포라이터를 가방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터졌다.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날 밤에. 따뜻하네 이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집이 오늘따라 따뜻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덥네. 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도 예. 전혀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곳도 되게 일부러 제한해서 틀고. 되게 후진 게스트하우스구나. 문제는 진짜 더러워요. 물론 아닌 곳도 있지만 그 청소 관리나 이런 게 하루에 한 번 하더라도 그 하루에 한 번을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곳은 그만큼 비쌉니다. 예. 근데 그 가격을 낼 거면 호텔이 낫고 그래서 그럼 두 번째였던 그 메리트였던 뭐 밥 먹는 거나 도움 받는 거 이것도 한국에 있으면 절대 안 먹었을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일본까지 여행을 갔는데 네. 굳이 왜 거기서 그 이상한 한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네. 그 맛도 없는 한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돈을 내고 비즈니스 호텔을 갔거든요. 예. 그럼 일단 비즈니스 호텔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몇천 원 더 추가하면 네. 조식을 간단한 조식, 우리 왜 그 기사 식당 같은 조식 네네네. 같은 거 정말 간단하게 주고요. 네. 그럼 아침은 그냥 먹고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에서 큰 침대에서 자요. 난 그게 싫어.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네.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자야 되잖아. 아 물론 그거는 이제 좋은 곳에서는 그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싫어요. 안 좋은 것 같아. 깨끗하고 넓다고 쳐봐 그게. 그럼 도미토리가 깨끗하고 넓다고 쳐. 그러면은 거기서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저는 싫어요. 그걸 뭐 알겠어. 나도 일본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잤는데. 네네. 도미토리였어요? 네. 근데 거기도 2층 침대였는데 내 위에 분이 그 뭐 일본의 프리타족이라고 있잖아요. 안 나가고 그 알바만 하는 거기 2층 집이었는데 한 20명 30명 있었는데 와. 저희 일행 그 3명 빼고 다 프리타족 단기 거주. 그 프리타족들 게스트하우스가 일본에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 프리타 알바족이 집 나와서 사는데 집은 얻기 싫고 그냥 거기 사는 거야. 뭐 여튼 이제 민박 쪽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여행 이제 준비하신 초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인 민박 좋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잘 돼 있는 데도 있으니까 써보시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여행까지 갔는데 한국인들이랑 같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용기를 내셔서 그 로컬들 하는 데나 더 좋은 데가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자가발전에서는 일단 다루지 않은 걸로. 다뤄놓고 뭘 다루? 아니 그냥 안 좋다고 얘기해 준 거지. 언급만 하고 넘어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느낌 같은 느낌이 담겨 있는 마우스 디벨롭먼트 입개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나 오늘은 생각이 안 나. 사실 생각이 안 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 서비스는 다 이미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래갖고 아까 저희 일부에서 내가 고급형 호텔을 한번 또 가봤더니만 그 세계 탑 클래스 호텔에 들어간다. 아까 1위라고요? 힐튼이? 네. 또 내가 1위에서 잤었네.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부심을.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또 올려주고 그랬지. 그래갖고 해봤는데 난 그 고급형 호텔 예약하는 걸 아이디어로 낼까 했었는데 그것도 이미 있고. 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중간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개발하실 예정이나 사업하실 예정이시라면 숙박업으로는 앱을 더 이상 만들어봤자 할 게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넘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비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근데 우리 그거 되게 잘하잖아. 방송에서 아직 신청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저희 누가 기획서 갖고 오면 막상 그 기획하신 분 앞에 있으면 아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딱 돌아오는 선수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니까요. 뭐 저는 간단히 하나 얘기 드리면 트립어드바이저를 견제할 만한 사이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트립어드바이저가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투명한 사이트를 반기지 않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선 내부 고별자만 한 번 생겨도 다 내치는 분위기인데 뭐. 그래서 저는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사이트가 좀 글로벌한 걸로 좀 아니 나는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면은 더 뜰 것 같아.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트립어드바이저가 있으면 보긴 봤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표방하는 사이트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용, 우리나라는 또 숙소들도 많이 있잖아. 숙박 문화가. 그걸 평가하는 사이트가 생기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막 고소장 같은 걸 좀 받을 염려를 해야겠지. 왜냐면 있는 그대로 하면 그거 내려달라 이러면은 진짜 투명성을 유지하려면 싫은데 우린 내려줄 수 없는데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디 서버를 룩셈부르크 같은 데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이런 데다가 놓으면. 나는 그 외국 사는 분이랑 뭐 한 달이나 2달 계약해서 나랑 집을 바꿔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오, 재밌다. 좋죠. 재밌다.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비행기는 어떻게 해 그러면? 쥐들이 해야지 그거는. 각자. 근데 이제 다 계약해놓고 내가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못한 거야. 그럼 이제 왔는데 그냥 미안한데, 저 방에서 살아. 나는 못 갔다. 미안하다. 근데 아무튼 그 서비스 되게 재밌겠네요.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이번 화에서는 뭐 입개발이 진짜 입으로 나불거렸네. 네. 성적인 거 좋은데요? 네. 교체하는 서비스.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누군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고 자가발전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짜예요. 네, 홍보를 공짜로 해드리고
대신 저희는 저작권료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없다고 자꾸 재촉하네요. 네. 시간은 사실 만들면 되는 건데 팟빵 스튜디오는 유료입니다. 유료입니다. 하지 마. 팟빵 스튜디오 당연히 유료지. 다만 남들이 또 써야 되니까요. 비켜드려야죠. 네. 좋습니다. 네, 자가발전 5화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한마디씩 하시죠. 팟빵 구독 눌러주세요. 팟빵 구독, 아이튠즈 별점과 이래서 리뷰. 내가 팟빵 순위를 보지 않고 아이튠즈 순위를 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니까 쫄보들처럼 또 눌러달라고 그러고. 누르는데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지. 마우스 왼쪽 오른쪽 검지 손가락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별일 없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